다들 방금 한 거 이해됐나요? 자, 다시 먼저 이제 시작할게요. 다시. 그러면 이런 적극평면에서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래. 얘들아,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가격 크기가 같니? 같아? 같니 다르니? 다르죠. 왜냐면 이 알파랑 베타는 이제 우리가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른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는 여기 그러니까 알파는 예를 들어서 360도만큼 2번 돌아가고 베타는 360도만큼 3번 돌아간 다음에 이 각의 크기만 같아진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알파랑 베타가 같은 거는 아닌데 대신 알파 빼기 베타는 알 수 있죠. 알파 빼기 베타는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360도 곱하기 n이 되겠지. 시험 무슨 일인지 이해됐니? 왜냐면 이거 같진 않죠? 얘가 360도만큼 돌아가는 횟수가 같아야 가의 크기가 다 같은 건데고 그 횟수는 다를 수 있으니까 대신 알파 빼기 베타가 360도 곱하기 n, 얘는 성립하겠지. 따라서 얘는 동경을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의 동경이 일치하면 가격 크기가 같은 걸 알 수 없지만 두 개를 빼면 가격 크기가 360도 곱하기 n이 되겠죠? 이번에는 알파랑 베타의 동경이 반대에 있대. 그럼 반대라는 건 두 반직선이 180도로 이루면 되는 거겠지.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반대에 있으면 이렇게 돼야 하는 거겠지. 그럼 베타는 어디가 되는 거야? 이 직선, 이 동경을 이루는 가게가 어디니? 시초선이 어디라고 했지 우리가 항상? 시초선 항상 이거 하고 있지. 얘랑 얘가 이루는 가게 크기는 어디야? 여기니 1번, 2번 어디니? 2번이지. 그러니까 두 각이 반대이려면 베타는 여기라고 해볼게. 그럼 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몇 바퀴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바퀴 돈 다음에 이 부분이 남겠지. 근데 이 빨간색 가위 크기가 몇 도니? 180도잖아.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이해됐니? 얘들아? 저거 이해됐니? 자, 그럼 이번에는 X축 대칭이래. 또 동경이 X축 대칭이면 알파가 이렇게 있을 때 베타는 어디니? 그러면 이 동경이랑 시초선이 이루는 가위 크기는 어디야? 1번, 2번 어디야? 여기 2번이죠? 그러니까 베타는 여기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더하면 360이 되죠. 왜냐면 얘랑 지금 X축의 대칭이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도 크게 알파가 되겠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무슨 대칭이 있겠어? y축 대칭이 있겠죠? 알파가 여기 있대.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는 이제 알지? 여기가 되겠죠? 그지? 알파랑 베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라고? 알파랑 베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알파랑 같은 건 여기겠지. 그지?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주면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떠올려 볼 수 있지. 가격 그려보면서 예를 들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 360도 곱하기 n이다 하면은 그려보면 이 알파랑 베타는 x축 대칭이구나. 뭐 더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아니면 뭐 n에 어떤 숫자를 넣어서 540도다. 뭐 이렇게 나오면 얘네는 y축 대칭이다. 아니면 그리고 뭐 하나는 180도고 하나는 540도다. 그러면 빼면 360도니까 뭐 얘일 테고 그런 걸 다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알파 베타에 대한 조건이 나오면 얘네가 두 각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떠올릴 수 있겠지? 뭐 여기는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채시설적을 펴볼게요. 여기가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단원이거든. 얘는 우리가 정의란 거니까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줘. 이 부분은 이런 부채꼴이 있네.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도 r인 부채꼴이 존재할 수 있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의 중심각의 크기 얘를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1이라고 약속을 할게. 정의한 거야. 원래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안 써. 자, 단위를 잘 안 붙여. 우리 1이라고 약속을 할게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랑 반지름 뭐래? 호의 길이는 비례하지. 그러면 얘들아 원의 중심각의 크기는 몇 도니? 몇 도야? 원의 중심각의 크기는 360도죠. 360도 말고 그 다음에 원의 둘레는 뭐지? 2파이 r이지. 얘랑 얘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해야겠죠. 얘는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를 몇으로 약속하자고 했지? 1로 약속하자고 했지. 그치? 1대 얘의 지금 호의 길이는 뭐야? r이죠. 그치? 자, 그럼 얘를 비례식을 풀 수 있겠지? 그치? 비례식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푸는 거죠. 내항끼리 곱하면 2파이 r이 외항끼리 곱하면 360도네. 360도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서 r을 소거하면은 이 파이는 360도가 되겠네. 그럼 파이는 180도지. 그치? 사실 이 앞에, 이 아래, 뭐 이 뒤에 라디안 단위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계속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180도라고 안 쓰고 180도인 각이 있으면 파이라고 쓸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지. 근데 이게 납득이 되니? 다현아, 이게 납득이 되니? 근데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 거라서 받아들여줘. 파이는 앞으로 180도야 그냥. 왜냐면 우리가 함수를 나타내야 한다 했잖아. 이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함수로 나타낸다 했잖아. 그럼 걔가 실수가 돼야 할 거 아니야, 가위 크기가. 근데 이 도로 나타낼 수는 없잖니. 그래서 도 대신 실수로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단위를 도입한 거야. 성화, 이게 납득이 되니? 파이가 180도라는 게 납득이 안 되죠? 자, 지우야, 받아들여. 파이는 180도야 그냥 우리 앞으로. 알았지? 자, 180도는 파이라고 표기할 거야. 자, 그러면 30도는 뭐니? 30도는 몇 파이야? 6분의 파이지. 45도는? 4분의 파이죠. 60도는? 3분의 파이. 다음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360도는? 2파이. 그럼 540도는 뭘까? 540도는 3파이겠죠.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은 삼각함수가 안 풀리거든? 오늘 얘만 이해해도 성공한 하루야. 얘만 알면 나머지 사실 유도할 수 있잖아. 그냥 나누면, 비례식에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얘를 좀 받아들여보자. 알았지? 그럼 우리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 삼각비의 크기 기억나니? 사인 30도, 45도, 60도, 90도 0, 30, 45, 60, 90 했던 거 기억나? 그걸 떠올려 볼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까지 이렇게 5개 있었지? 그래서 사인 0도가 몇이었지? 0이었죠? 사인 30도는? 얘는? 얘는? 그다음 얘는 몇이었죠? 1이었지? 그다음 얘는 반대로 이거 얘랑 이거 순서 바꾸는 거였죠?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이었고 탄젠트 0도는 몇이었어?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탄젠트 60도는? 탄젠트 90도는? 정의할 수 없다고 했죠. 자, 근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로 했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얘를 이제 우리가 배운 호도법을 이용해서 각을 고쳐볼게. 0도는 그럼 뭐니? 0도는 몇 파이야? 0도는 0이겠죠 그냥? 그 다음 30도는 몇 파이라고? 6분의 1 파이라 했지. 사인 45도는? 사인 60도는 뭐죠? 3분의 파이지. 그 다음 90도는 2분의 파이라고 했지.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는 2루트 2다. 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 각의 크기를 이제 도가 아니라 라디안을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치? 나 이해되니? 저거 됐어. 서연아, 이해됐니? 얘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지 지금. 얘만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그냥 나누는 거잖아. 나누고 곱하고 하는 거잖아. 얘는 좀 그냥 외우자. 180도는 파이라고. 알았지? 그럼 나머지는 다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냥 단위가 다른 거일 뿐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파이는 숫자잖아. 3.1415 이라는 숫자잖아. 그럼 우리가 2.3cm가 1인치인가? 이거 있지. 얘는 납득이 되니? 얘는 납득이 되니? 아니, 1인치가 2.3cm 되잖아. 맞니? 얘는 알지? 얘랑 똑같이 그냥 단위가 다른 거일 뿐이야. 지워졌니? 아니, 단위가 다른 거야. 얘는 도라는 단위를 썼고 얘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내가 그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생략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파이가 180도라는 것만 알면 얘네는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겠지. 30도가 얼마고 60도는 얼마고 90도는 얼마 뭐 이런 거 다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그 라디안 단위를 이용해 가지고 각의 크기를 배웠으니까 중심각을 라디안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럼 그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1라디안이 뭐라고? 라디안의 정의가 뭐라고 했지? 1라디안이 뭐라고?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이 있대. 그럼 반지름은 똑같이 R, 그리고 호의 길이는 L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비례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의 비랑 여기에서의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 비가 같겠네. 얘 중심각의 크기 몇이야? 1이죠. 1 때 R은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는 뭐니? 세타 대 L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풀면은 L은 R 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맞지?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를 라디안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그냥 중심각의 크기가 되겠네. 근데 이 세타의 단위는 뭐라고? 라디안이라고 했지. 알았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그지? 들어. 360도가 몇 파이라고? 그러면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2파이인 부채꼴인 거지.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 대 부채꼴이 있다 하자. 똑같이 세트하고 2파이 대 원의 넓이는 뭐야? 파이 r 제곱이지. 자, 그럼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이 있으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그냥 S 이렇게 나타낼게. 그 다음에 얘를 비례식으로 이용해서 풀게요. S는 2파이분의 세타 곱하기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파이 약분할게. 파이 약분 되고, 그럼 S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세타의 단위는 뭐라고? 라디안이라고 했지. 근데 r 세타가 뭐라고 했더라? 호의 길이가 r 세타라고 했지. 여기에 r 세타를 l로 바꾸면 얘는 2분의 1 r l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네. r이 뭐야? l은 호의 길이라 했지. 따라서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네. 됐나요? 근데 지금 여기 모든 거의 각도의 단위는 다 뭐라고? 라디안이라 했지. 라디안은 180도가 파이인 거라고.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1 라디안이고, 난 둘레가 24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래. 어떻게 구해야 할까? 자, 풀이해볼게요. 얘들아, 중심각의 크기가 1 라디안이라는 게 무슨 소리라고 했지? 1 라디안을 애초에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더라?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는 중심각 크기가 1 라디안이니까 반지름이 r, 호의 길이도 r인 부채꼴이겠네. 따라서 이 부채꼴의 둘레는 몇이야? 3r이지. 3r이 24인 거죠. 따라서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몇인 거야? 8이겠지. 얘는 부채꼴의 반지름이 8이고, 난 중심각이 1 라디안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뭐라고?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했죠. 제 L은 몇이니? L. 제 L은 몇이야? L이 뭐지? 호의 길이지. R은 반지름이죠. 지금 호의 길이가 몇이야? 8이지. R은 8이죠. 2분의 1 RL에 R8, L8을 대입하면 부채꼴의 넓이는 32가 되겠네. 그 다음 여기에 대입해보면 R제곱은 64고 세타는 몇인 거야 지금? 몇이야? 세타가 몇이야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야? 1이지. 맞죠? 그럼 여기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8의 제곱 곱하기 1이네? 이렇게 계산해도 32가 나오겠죠. 따라서
둘레기 길이가 24고 중심각 1 라디안의 부착거리 넓이는 32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73쪽 다 채워봐야 되나? 지호야 이해돼? 지호야 납득이 되니? 상수 많은 게 뭐 있다고 생각할 수 없고 오늘은 지수로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고민을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난 객관식을 내본 적이 없어. 주관 테스트를 할 때 못 봐도 돼. 그냥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지수록을 깊게 배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맛보기 하는 거잖아. 선생님, 저희 컨셉할 때 쉬는 시간 있어요. 저기 적혀 있잖아. 4시 50분부터 4시 55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난 5시 20분부터 5시 25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사이에 하나도 없어요. 뭐 컨셉 2시간 사이에 네 이거 다 2시간짜리 수업이거든. 컨셉 6분밖에 안 하잖아. 보자. 이해되니? 이게 받아들여지니? 파이가 180 돌아가는 게. 삼각함수를 원래 처음 하면 다들 그걸 납득을 못 하더라고. 어떻게 파이가 180도인지. 사실 파이는 그냥 숫자잖아. 단위가 다를 뿐인 거지.
파이는 동경이 2분의 파이라는 거는 몇 바퀴 돈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됐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걔는 어떻게 표기해야겠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겠지. 아 근데 5분의 16파이는 어떻게 표기하면 안 되죠? 문제에서 그 뒤에 쓰는 건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했지. 5분의 16파이는 몇 파이 플러스 몇 파이야? 2파이 플러스 5분의 6파이지. 그럼 걔가 나타나는 경우는 뭐니? 일반 파이 크기. 2n 파이 플러스 5분의 6파이겠지. 근데 자, 4번은 그 뒤에 있는 건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했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오늘 뒤에 다 앞에 다 맞춰봐. 다 맞았어. 몇 번? 잘못 봐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4파이에서 한 바퀴 더 돌아도 되지. 한 바퀴 돈다는 건 몇 파이를 도망가는 거지? 2파이라고 했지.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2파이 더하면 몇이야? 3분의 2파이죠. 그럼 걔 일반가에는 뭐인 거야? 2n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겠지. 자, 다음 거 시작할게요. 그럼 우리가 삼각비를 정의할 때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정의했었지. 자, 여기 세타라고 할게. 자, 사인 세타는 뭐였니?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 R, 밑변이 X, 높이가 Y인 게 있을 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사인 세타가 뭐였지? R분의 Y였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5분의 뭐였지? X분의 Y였죠.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는 우리가 세타를 예각일 때만 들었잖아. 그래서 우리 3학년 2학기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 이런 거 있을 때 둔각이면 180도 세타라고 고쳐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세타를 일반각으로 확장한다고 했지. 그치? 얘를 이제 얘네 세 개를 일반각으로 확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표 평면을 그려야겠죠? 자, 이런 원 위에다가 삼각함수를 표현해 볼게. 이런 반직선이 있고 이 교점을 P, X, Y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은 다 R인 원 위에 한 점을 잡고 거기에 P, X, Y로 나타내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세타가 0도에서 2n파이 플러스 그거일 때 0도에서 90도 사이일 때 90도는 몇 파이라고 했지? 90도 몇 파이라고 했지? 몇 파이? 2분의 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타가 90도에 0에서 2파이 사이일 때가 1사분면에 있는 각인 거지. 이때 사인 세타는 뭐니?
사인은 직각삼각형으로 사는 거잖아. 이렇게 내려볼게. 사인 세타는 뭐야? R분의 Y지.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얘가 세타가 2분의 파이, 즉 90도에서 180도 사이. 180도는 몇 파이라고? 그냥 파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2, 4분면에 있는 각이어야 하는 거지. 그지? 얘를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P X, Y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세타는 어디인 거야? 여기지. 이때도 전부 다 사인 세 순서가 없을 텐데. 왜지?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다 R분의 Y, R분의 X, 그 다음 X분의 Y로 쓸 거야. 자, 근데 얘네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걔네를 확인해 볼게. 그러면 지금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일 때 R은 지금 양수죠. 제 2, 4분면에서 X는 음수니 양수니? Y는? 양수죠.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R은 항상 양수죠.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R은 양수고 2, 4분면에서 Y좌표가 양수잖아. 얘는 양수겠네. 그 다음 얘는 R분의 X는 음수지. 그 다음 X분의 Y는 X는 음수고 Y는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가 제 2, 4분면에 있는 각이면 사인 세타만 양수고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음수가 되겠네. 그 다음 제 3, 4분면에 있는 각이래 세타가. 그럼 세타는 여기가 되겠죠? 이 빨간색. 이때 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해 볼게. 사인 세타는 뭐라고 했죠? R분의 Y라고 했지. 3, 4분면에서 Y는 음수니 양수니? Y좌표는? X좌표도 음수죠?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얘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죠? 얘는 음수분의 음수잖아. 그럼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마지막 이때는 세타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지? 그럼? 몇에서 몇 사이지? 3, 4분면에서?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지? 180도에서 270도니까 180도는 파이고 270도는 2분의 3파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경이 여기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기는 여기겠네. 그럼 세타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야?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얘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니 세타는?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죠. 그러니까 270도에서 360도 사이니까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지. 나머지 세타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일 때 사인 세타는 R분의 X잖아. 근데 제 4, 4분면이지. R분의 Y죠.
얘는 음수니 양수니? 4, 3분면은 y좌표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니? 음수죠? 코사인 세타는? 음수야 양수야? R분의 X인데 4, 4분면은 X가 양수니까 여긴 양수가 되겠고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인데 X는 양수, Y는 음수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얘네를 한꺼번에 쓰면 제1, 4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뭐가 음수니? 뭐가 양수고 뭐가 음수야? 1, 4분면에서는 다 양수죠. 그치? 전부 다. 그러니까 2, 4분면에서는 뭐가 양수야?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죠. 난 3, 4분면에선 탄젠트만 양수지. 마지막 4, 4분면에서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반각 2n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을 때 이 세타의 크기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가 다 양수.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면 사인 세타만 양수.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음수. 그 다음 이 파이에서 2분의 3 파이면 탄젠트 세타만 양수고 코사인이랑 코사인은 음수고 마지막 2분의 3파이의 세타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면 코사인 세타만 양수고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지? 오늘 마지막 개념 설명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사인이랑 코사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탄젠트를 나타낼 수 있니? 탄젠트가 뭐야? x분의 y잖아.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 아닌가? 맞죠? 따라서 여기 알 수 있는 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니? 1이 r제곱이지.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삼각함수 쓸 때 제곱할 때 있잖아. 사인 세타의 제곱이면 얘를 2를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 사람들이. 사인 위에 붙였어. 알았지? 얘도 그냥 받아들여. 그럼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뭐니? r제곱분의 y제곱이지. 얘는 r제곱분의 x제곱이죠? 두 개 더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겠네. 그럼 몇이야? 1이죠. 따라서 세타의 크기가 같은 각이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겠지? 얘는 되게 중요해요. 얘를 이용한 계산 문제들이 나와. 알았지? 그러면 스트레스 4쪽 75쪽 풀어볼래?